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쇼 데이터 유출과 유실 방지를 위한 문서 중앙화 구축 방안과 도입 성공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재택근무 확산 등 다양해진 근무 형태와 데이터 보안 위협 속에서 조직은 문서의 안전한 보호와 편리한 관리뿐만 아니라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비용과 보안성 외에도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등 만만치 않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사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의 중앙 관리를 통해서 기업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또 기업의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이스트 시큐리티의 솔루션 컨설팅팀 이규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엔드포인트 보안 쪽과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는 솔루션 컨설팅 팀의 이규원 팀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팀장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줄기는 결국 이제 문서 중앙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귀결이 되실 거고요. 우선 이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도 PC 기반, 단말기 기반으로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업무 환경에서의 한계점들, 불편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유출, 유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문서 중앙화로 업무 혁신을 이루고자 많은 이제 기업과 기관, 이런 조직들에서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세 단계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고, 또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웨비나 중간에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리는 돌발 퀴즈도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팀장님, 오늘의 주제가 문서 중앙화입니다. 자, 사실 요즘 다양해진 업무 환경으로 인해서 사내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에 있는 협력사들과도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양도 시시각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기존의 환경으로는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업과 조직이 처한 데이터 관리 활용과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기존 업무 환경에 대한 한계점 부분들을 좀 명확히 짚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과 기관, 이런 조직들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저장되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실된다든가 아니면은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중앙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해보시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먼저 짚고 이야기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제 데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여러 IT 분야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조금 해석하시는 내용들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좀 정리를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는 두 가지 형태로 좀 종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구조화돼서 쉽게 이제 열람을 하고 검색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DBMS가 이런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문서 파일 중에서는 엑셀도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이야기 말씀드린 그대로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90% 이상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 오피스나 한글과 같은 편집기를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웹이나 블로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쪽에 텍스트 형태, 이미지 형태로 내용들을 넣으시는 것들이 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데이터의 영역은 이 비정형 데이터, 특히 그 중에 문서 파일이라는 형태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사용되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업무 환경에서의 특성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 환경에서 이동성과 신속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일반적인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이제 사무소에서 보통 본인이 이제 속해 계시는 사무 장소에 있는 이제 오피스에서 이 단말기를 통해서 업무를 보신다 하더라도 사내에서 필요한 이제 미팅, 회의를 참석하시거나 아니면은 회의 이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재택을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여러 가지 단말기 상에서 오고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같이 이제 고객사를 많이 만나고 많은 이제 거래처와 협업을 하시는 그런 흔히 외근이 많으신 그런 이제 직종일 경우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거래처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문서 파일들,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이 되실 거고요. 심지어 이동 중에 카페와 같이 이런 문서들을 임시로 좀 작업하셔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근의 IT 업무 환경,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업무에 수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다변성이라는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 좀 가장 이제 전산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말기상의 여러 데이터들이 산재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나 활용에 대한 한계점들을 명확히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라 하더라도 내 단말기상에 어떤 경로가 이 파일이 존재를 하는지, 심지어 과거에 내가 업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경로에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다시 찾고 검색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이 되시고요. 중요한 점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데이터이지만 분명 팀 내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십니다.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PC 내에 저장된 파일이 아니라고 하면 쉽게 찾거나 그걸 열람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시게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 환경 변화와 또 비정형 데이터로 인해서 이 데이터 관리 활용이 어려움이 증가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팀장님, 기업에서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지만은 데이터 유출과 유실의 위험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보니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데이터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IT 전산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그런 단어가 유출일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제가 화면상에 잠깐 이제 그 외부 보도 자료로 나온 이제 캡처 화면을 포함해서 넣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심심치 않게 내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 즉 이런 문서 파일들이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USB 메모리라든가 CD롬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에 저장이 된 상태로 외부로 반출되거나 아니면은 유지보수나 이런 관리들을 위해서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복원이 되고 인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유출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유출 사고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크리티컬할 수 있는, 핵심적일 수 있는 사례, 유출 사고의 사례 중에 하나가 실무자에 의해서 의도했던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도 뭐 최근에도 좀 많은 이제 그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현행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업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 자체를 외부로 비인가 반출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십니다.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부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들을,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서 IT 하시는 분들, 보안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유출 사고들을 가장 큰 위협 사항들로 손꼽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사내 데이터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또 존재를 하시죠. 그래서 PC상에 있는 데이터가 실무자가 실수로 뭐 삭제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시고요.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그 업무 파일에 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뭐 훼손되는 등에 대한 상황들로 유실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유출 사고의 이 어떻게 보면 유실 사고는 조금 더 위험성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SMB급에 속하는 많은 제조 설계업 쪽에서는 이런 유실 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우려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십니다. 뭐 저희가 이제 문서 중앙화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실제로 도입 목적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유실은 대량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 이제 몇 개의 파일들이 유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더 치명적이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부에 관리하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실무 업무 환경에서의 불편함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출, 유실 방지,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민이 많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보지만 그것 또한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연 왜 발생될 수밖에 없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하고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시는 분의 업무 행위를 이제 뭐 그 제약을 거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유출 사고나 유실로 방지되는 방식 솔루션들을 도입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된, 즉 기존의 문서들이 PC상에 저장돼 있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문서 중앙화를 기반으로 중앙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서 중앙화 기반의 업무 환경들이 구축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출에 대한 부분, 유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업무에 대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점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약간은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서 중앙화가 기존의 PC 기반의 개별적인 문서 관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말씀만으로는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중앙화에 대한 이 위협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문서 중앙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업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제조 이제 기업사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서 중화에 대한 이 도입, 이 결정을 하시게 됐고, 실제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도축을 하셔서 기대 효과가 있으셨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게, 왜 그러면 이제 문서 중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 문서 중화를 도입하시는 기업들에서는 가장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부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 파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IT 전문가들, 컨설턴트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특히 이제 CEO나 이런 보안 담당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궁극적으로 사용자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문서 파일들, 데이터는 사실상 사용자분들의 소유물이 아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업의 자산입니다. 개인 사용자분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연관지어서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PC에 있는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흔히 이제 PC에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든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퇴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실 사례와 같이 대량으로 파일들이 삭제되는 것도 이것이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내가 직접 만들었었던 파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마음대로 다뤄도 되겠다라는 이 기변에 깔려있는 인식들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문서 중화 시스템들을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기업의 소유물이라는 측면으로 데이터의 핵심적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은 사용자 PC에 가지고 있었던 개발 문서들을 중앙 서버와 같이 보안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안전한 장소로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이관을 시켜놓고 관리자분들은 개별 PC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서함 영역, 중앙 서버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에 대한 중앙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업 내에 있는 실무자가 본인들이 생산하고 보유한 문서 파일을 마치 본인의 소유이자 또 권한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좀 와닿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그를 위해서 또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조직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인상적이고 또한 맞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퀴즈를 내주시면 가장 먼저 정답을 채팅창 상단에 있는 퀴즈 탭을 선택하시고 가장 먼저 정답을 달아주시는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팅창이 아닌 그 상단에 있는 퀴즈 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퀴즈 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분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데이터, 즉 이 문서 파일을 중앙 서버로 통합 보관해서 개인 소유, 사용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네, 아마도 쉽게 정답을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퀴즈 정답자는 시청자 질의응답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팀장님의 강의를 아마 방금 전까지도 들으셨으면 답을 많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그렇다면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문서 중앙화 솔루션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답을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도 아직 퀴즈가 한 개 더 남았으니 다음번 퀴즈를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는 이제 다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서 중앙화를 실제 어떻게 구축하는지 단계별로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실 이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회사나 아니면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문서 중앙화를 도입한 기업은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또 도입의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조기업이 하셨는데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실제로 이제 시큐어디스크라고 하는 저희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된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해당되는 기업의 이제 프로파일을 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면 제조 설계 쪽에 이제 속한 산업군을 영위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규모는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시고요. 도입 시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최초에 도입하신 이후에 계열사와 이제 해외 지사까지 계속 꾸준하게 늘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제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규모에 대해서도 좀 그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도 구축이 될 수 있지만 해당되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유연한 정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이 활용 효율성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각각의 이제 지사 그리고 계열사별로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1000유저 단위로 1000에서 1500 유저 단위로 구축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도입 배경은 아마 이제 여기에서 문서 중앙화를 알고 계시고 이미 선행으로 검토를 해보신 그런 고객사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째로는 기존에 이제 법인 내에서 이렇게 PC 기반으로 업무를 보셨었을 때 통합적으로 내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문서 파일들에 대해서 분류 체계를 형성을 하시고 중앙관리 체계를 적용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경영진 쪽에서는 이거를 각 부서별로 또는 지사별로 이렇게 개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좀 총합적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요구사항들이 존재를 하셨었고요. 그 내에서 이제 국내나 해외로 이렇게 거점별로 이동을 하셨을 때 자료들을 기존에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매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체가 훼손되기도 하고 유실되는 사고들도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업체 분들이나 아니면은 현지에서 이제 채용하신 인력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자료들에 대해서 공유도 받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이런 보안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중앙화를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의 배경 요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희 컨설턴트와 일종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법인 내에 요구하시는 요구 기능들, 규격들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일종의 POC나 BMT 형태로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이러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선정이 된 이후에 이 선정된 제품을 내부에 시범적으로 파일럿의 형태로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우선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리고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점별로 세분화해서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확산에 대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기업에서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려는 그 배경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번 웨비나에 제조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제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 구성에서부터 데이터를 이관하는 방법, 그리고 또 데이터 유출과 유실은 어떻게 방지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런 사업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이 문서 중앙화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사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도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뭐 용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중앙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우리 회사의 문서 중앙화를 도입을 하려면 이런 이제 인프라 환경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뭐 VDI 이런 가상 데스크탑과 같은 여러 가지 가상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담당자분이라고 하면 그 인프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굉장히 컨설팅 단계에서 많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1000유저, 1500유저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데이터가 중앙화되는 만큼 스토리지와 같은 파일을 저장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일반적인 서버와 별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서버의 2식, 3식 정도 되는 시스템에 대한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측면보다는 이 솔루션을 도입하신 이후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설정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배포,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각 실무단에서의 이 에이전트에 대한 적용 방안들을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만큼 가장 큰 핵심 요소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제품에 대한 테스트, 평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이스트 시큐리티의 시큐어 디스크라는 솔루션을 문서 중앙화 기반의 솔루션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선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기능들을 가장 높게 기술력 평가를 통해서 보셨고요. 사용자분이 얼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UI적인 부분들이 윈도우 탐색기 기반으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에 두시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도입이 된 이후에 업무 환경의 변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해서 가져왔습니다. 중앙화인인 만큼 가장 큰 변화점은 PC 기반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문서 데이터들이 이제는 PC에 존재하지 않고 중앙 서버에 이관이 돼서 이 중앙 서버에만 존재하는 환경들이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PC 기반에서는 사실 분류 체계나 관리 체계를 따로 적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시죠.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용자분들이 편하신 대로 뭐 바탕화면이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은 로컬 영역의 폴더를 생성해서 운영을 하셨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큐어 디스크 기반으로 문서 중앙화가 구축이 된 이후에는 중앙 서버에 존재하는 가상 문서함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존재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별로도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함 영역에서 폴더별로 각각 문서 분류 체계에 맞춰서 구분해서 보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공유하시고 원본을 협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들을 막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유출에 대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체 제어들을 통제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셨죠.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큐어 디스크와 같은 제품들의 에이전트가 사용자 PC에 설치가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할이 클라이언트 PC에 존재하는 뭐 USB 메모리, CD-롬과 같은 여러 저장 매체들을 통제하는 기능들을 적용을 합니다. 즉, 관리자분이 우리 내부의 문서 중앙화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USB나 CD-롬과 같은 여러 가지 저장 매체, 심지어 로컬 PC의 하드디스크까지도 파일들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겠다라고 정책을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중앙 서버의 각 가상 문서함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에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들에 대한 유실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PC가 수만 대가 존재한다고 하면 개별 PC에 대한 백업, 그리고 이 PC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훼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앙 백업하는 부분들도 같이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의 문서함 영역에 각각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 이 중앙 서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해당되는 고객사 사례를 기준으로 두 대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만 안전하게 2차 백업을 하시는 방식으로 1차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들을 대응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사용자분이 개별 파일을 삭제하거나 일부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분실했을 때 이걸 복원할 수 있는 버전 관리 기능들도 자체적인 문서 중앙화 시큐어 디스크의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출과 유실 방지,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 시큐어 디스크 솔루션 하나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서 중앙화는 사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중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고민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였는데, 또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또 든든하고 또 믿음이 갑니다. 또한 또 데이터의 유출과 유실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통제 방법도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의 유출과 유실을 막았다면은 데이터의 활용적인 측면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원본은 또 어떻게 중앙으로 옮겼다면 이 원본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또 전체적인 도입 효과는 어쩐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유출과 유실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부분 외에도 중앙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익, 이 시큐어 디스크를 통해서 구축된 고객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유와 활용이라는 측면들이 사실 최근에 저희 이제 시큐어 디스크를 통해서 문서 중앙화를 구축한 근본 이제 A사 사례와 같이 이런 사례들에서 굉장히 좀 가치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사용자분들이 단말기 기반, PC 기반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신다라고 하면 PC에 있는 파일들을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실 사본을 필연적으로 복제를 한다거나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저장 매체에 이런 사본들이 각각 파생이 되게 되겠죠. 나중에 원본을 관리하실 때 어느 것이 원본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각각의 사본들을 개별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원본을 다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수정된 버전으로 전달을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들이 발생이 되십니다. 즉, 실시간 공유와 활용이라는 측면이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는 아예 성립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본에 이 시큐어 디스크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A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로컬 PC에서 각 저장 매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중앙 서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함 내에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하고 이 원본 파일에 대해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형태로 여러 사용자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해당 파일 하나를 공유하시고 협업하시고 그 결과를 서버 내에서 업무를 보시는 형태로 구축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용자분들이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업무를 수행하시는 동안 필요하신 만큼 접근하시고 그 결과를 다시 서버 쪽으로 저장하는 일종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결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업무를 보시는 여러 사용자분들, 외부 협력업체분들, 그리고 뭐 현지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여러 사용자분들께서 저장 매체 쪽에 이러한 사본에 대한 이제 별도 보관들은 다 일일이 통제가 되고 중앙 서버 내에서 본인이 업무를 보실 때만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열람하시고 그 결과는 다시 서버 쪽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출에 대한 부분, 유실에 대한 부분, 공유 협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사의 이런 구축 사례를 통해서 얻어진 기대 효과는, 도입 효과는 총 3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머릿속으로 이 도입 효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회사가 문서 중앙화를 도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부자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개별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원래는 내부에서 USB나 CD롬과 뭐 여러 가지 단말기를 통해서 산재 저장되어 있었던 파일들을 그냥 중앙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인수인계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보안을 우회하면서 개별적인 단말기 쪽에 파일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시겠다. 결과적으로는 유출에 대한 사고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도입 효과 중에 가장 큰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단말기들을 상에 별도로 산재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유실은 차단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유실에 대한 방지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사용자분들이 실수로 또는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파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일들을 손쉽게 복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업무 외에 이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안정감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들이 개별 PC에 산재 저장되어 있으면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사실상 사용자분들이 가끔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다른 사용자분들이 개별로 갖고 계시는 파일들은 더더욱 찾기 어려우십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 서버에 모아놓은 만큼 검색 포털이나 아니면 KMS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손쉽게 찾아내고 내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팀원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파일들이 업무와 유관되어 있으면 내가 불필요하게 이걸 또 처음부터 다시 0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출과 유실 방지 그리고 중앙 관리라는 측면으로 도입된 시스템인데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지적 자산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는 도입 효과가 근본 사업을 통해서 담당자분들이 얻으신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실고객의 사례는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속해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면 이 솔루션은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문서 중앙화를 구축할 때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인 시큐어 디스크를 활용한 데이터의 중앙화부터 또 그 데이터 유실 방지까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실제 이제 저희 시큐어 디스크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문서 중앙화 환경들이 구축이 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적인 방법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내부에서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고객사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건을 좀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어떤 기준에서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지표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지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중앙화입니다. 데이터를 중앙화하기 위해서 기존 PC에 있는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서버 쪽으로 강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파일은 물론 직무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게는 몇십 기가에서 많게는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파일들이 중앙 서버 쪽으로 누락 없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관될 수 있는 기능들을 해당되는 솔루션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써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안전하게 중앙 서버로 파일을 저장을 시켰는데 이 저장된 파일들이 사용자가 업무를 보시고 다시
이 편집을 하시는 과정에서 로컬 PC 영역으로 다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앙화를 도입하시는 과정에서의 목적이 상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보안을 적용한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서버에 한번 저장된 파일들은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무조건 중앙 서버에만 저장될 수 있도록 로컬에 대해서 저장을 차단하는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큐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람하고 로컬에 원천적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행위를 차단을 시킵니다. 물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하면 로컬에 저장된 다음에 다시 강제 이관을 한다든지 뭐 동기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이제 포커스로 좀 제품상의 구현함에 있어서 준 부분들은 보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 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예 로컬 쪽에 저장을 금지시키는 형태로 정책을 적용하도록 에이전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중앙화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하면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업무 환경에서의 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서 설명드렸었던 보안에 이제 우회를 시도하는 경우들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전용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 파일들을 읽고 열람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분들은 결국에는 기존의 개별 PC에서 관리했었던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기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분들이 심지어 별도의 교육을 수행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로컬 PC에 있었던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서버상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자체를 윈도우 탐색기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PC의 하드디스크 영역이 아니라 서버 영역을 윈도우 탐색기의 하나의 공유 공간으로 할당을 시키고 사용자분들은 똑같은 공유 공간 안에 있는 원본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편집기로 읽고 수정하고 저장하시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셨었던 범위에 벗어난 자료에 대한 임의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제 내부의 실무자분들이 계시는데 뭐 조직 변경이나 인사 변경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게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료에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유지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로 존재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들에 대한 실시간 접근 통제 그리고 권한 제어에 대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 사용자분들에 대한 통제까지 적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될 상황은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사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 하드디스크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외부로 뭐 유지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반출이 됐을 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를 적용하는 부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데이터들에 대한 유실 방지 측면에서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특정 문서 확장자에 국한되지 않는 말 그대로 사용자분이 서버에 업로드하는 모든 파일 상태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적용하는 부분들도 유실 방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구현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계별 구축 방법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문서 관리 효율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시큐어 디스크는 제공되는 기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서 제조업체 쪽에 이 도입된 도입 효과에서 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좀 강조했었던 포인트가 중앙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혜택 중에 지적 자산에 대한 가치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안도 중요하고 유실 방지,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큐어 디스크 쪽에서는 놓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 운영되는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 내역들, 접근 내역들이 실시간 로그로 시스템에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축적된 여러 가지 로그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보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사내에 이런 보호 대책이 정책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부 퇴직을 앞둔 임직원들이 파일들을 대량으로 로컬 PC로 저장하려는 것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의 로그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서 중앙화 특성상 이러한 행위들은 차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니터링 툴로서 관리의 기능으로서 시큐어 디스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축적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단순히 시큐어 디스크라고 하는 단일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큐어 디스크 솔루션 자체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API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큐어 디스크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에서 가져가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시스템에서 시큐어 디스크 쪽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을 별도로 구축한 다음에 문서 중앙화 환경에서 내가 접근 가능한 나뿐만 아니라 부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에 대한 검색이 본문 검색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도록 구현을 한다든가 메신저나 메일로 파일을 전송을 하는데 파일 자체의 사본을 복사해서 첨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링크 값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지 이 시스템에서 발생된 로그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문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제공들도 다 시큐어 디스크 솔루션을 구축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시큐어 디스크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사실상 제조 설계업을 기준으로 오늘 구축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입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들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산업군에 국한돼서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그리고 NGO 같은 일본 이제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웨비나에서 참석하신 여러 이제 IT 전문가분들 그리고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기존의 이 시큐어 디스크에 대해서 따로 이 제안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저희 쪽에 기회를 주시면 좋은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링과 데이터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또 다수의 산업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산업 규모도 가리지 않고 다수의 레퍼런스로 안정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중앙화 솔루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돌발 퀴즈가 마련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자, 아마도 손이 빠르신 분이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팅창에 퀴즈 탭을 이용하셔서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팀장님 퀴즈 내주시죠.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돌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레퍼런스를 통해 안정성과 기술력이 검증이 된 저희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서 중앙화 제품명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바로 전까지 들으셨으면은 답을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지금 설명은 돌발 퀴즈로 강의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저 웨비나를 진행하는 저도 사실 재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요. 팀장님께서도 이 진행하신 동안에 문서 중앙화에 대한 자세하고도 또 이해가 잘 되는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런 퀴즈까지 마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또 이제 답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내신 이
정답이 뭔가요? 네, 저희 이스트 시큐리티의 시큐어 디스크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정답 당첨자는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 질문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을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큐어 디스크를 통해 랜섬웨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좀 약간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문을 굉장히 브로드하게 주셨거든요. 네네. 네,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서 중화라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술적 구현 방안에서 보신 것과 같이 개인별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중앙 서버 쪽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용자분들이 윈도우 탐색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상에 문서함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문서함 영역 안에 이제 문서 파일들이 저장이 된 형태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랜섬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들이 동작하는 방식은 그 해당되는 PC상에서 동작을 하면서 내가 변조시킬 대상,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큐어 디스크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에 사용자분들에게 가상 문서함 영역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인가받은 프로그램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랜섬웨어와 악성 코드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가받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읽을 수도 없고 덩달아 변조시킬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 자체에 대한 차단이 1단계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형태, 신병종의 이런 랜섬웨어 프로그램들이 시장에 이제 풀려서 그런 파일들이 혹시라도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뚫고 변조를 시켰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로서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은 앞서 또 기능적인 구현 방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버전 관리라는 측면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파일들이 변조됐다 하더라도 그 파일들을 이전 버전들을 손쉽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파일들을 기준으로 복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방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큐어 디스크를 통해 사용자의 로컬 환경에 대한 저장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문서 중앙 환경에 대해서 시큐어 디스크 제품을 구축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용자분들은 일단 에이전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상의 이제 필터 드라이버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S 상에서 사용자 P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파일을 로컬 PC의 특정 영역으로 저장이라는 행위를 시도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시큐어 디스크 에이전트가 탐지를 하고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아예 파일 자체가 임시 파일 형태다 하더라도 로컬 PC에 근본적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시큐어 디스크가 강점으로 기술력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문서가 아무래도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자 PC에 누적되어 있는 파일들도 시큐어 디스크로 이관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용자분들이 기존 PC에 이제 시큐어 디스크 도입 이전 시점에도 정말 많은 파일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일부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들을 기준으로 시큐어 디스크 에이전트가 정책에 따라서 스캔, 탐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탐색이 끝나면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각 업무 파일들을 중앙 서버 쪽으로 강제적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보안에 대한 우회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관 행위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설치된 시점부터는 정책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정책의 적용을 받는 순간
로컬 PC에 파일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큐어 디스크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되는 PC는 더 이상 업무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용자분들은 업무를 유지를 하시려면 시큐어 디스크와 통신을 하셔야 되고, 통신을 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정책에 맞춰서 파일들이 강제적으로 무조건 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 절차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자료 유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문서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큐어 디스크라는 솔루션이 구축이 된 이후에는 업무에 보셨었던 모든 문서들은 이 문서함 영역들에 저장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함에 대해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중앙에서 관리자분들이 관리자 메뉴를 통해서 수행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직원분이 퇴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관리자분께서 또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인수인계를 수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것은 이 문서함 자체를 인수인계 하시는 분들에게 아예 접근 권한을 따로 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문서 내에서 선별적으로 문서 파일에 대해서 보존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더 이상 업무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파일들을 삭제하는 형태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다양한 환경 때문에 업무 환경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 출장 등의 경우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원격지에서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건 VPN이나 이미 그 업무를 보시는 환경에서 구비가 많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시큐어 디스크라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외부 재택근무를 하시는 집이나 가정이나 출장을 가시는 외부 파견직 쪽에, 단말기 쪽에 설치가 되는데, 그 PC에 있는 자료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이관하면 사실상 내 PC가 아닌데 다른 사용자분들의 PC에 있는 자료들까지, 사용자분들의 업무 자료들까지 다 강제 이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포커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접속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외부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별도의 또 그 계정과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서버에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편집하고 수정하실 수는 있으신데, 그 해당되는 PC,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강제적으로 서버 쪽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우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관리자분이 권한을 승인한 경우에만, 즉 재택근무와 출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만 이 계정과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서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동시 문서 수정 작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보안, 유실 방지, 그리고 이제 활용이라는 측면, 모든 영역에서 이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향 방향은 이 협업이라는 부분, 활용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서 협업은 문서함이라는 베이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파일 서버를 쓰셨었던 고객사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폴더 내에 있는 동일 파일을 다수의 사용자분들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이 협업을 하시는 과정이 하나의 사용자분들이 편집을 하시고 그 편집된 내용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다음 사용자분이 이 파일을 내용을 열람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 편집이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존의 엑셀에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엑셀에 보면 통합 문서 공유 기능이라는 그런 이제 동시 편집 기능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시큐어 디스크 상에서는 온전하게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 더 나아가서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도 동시 편집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근에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웹상에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웹 편집기, 그 웹오피스와 같은 솔루션들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큐어 디스크 안에 있는 문서를 웹 편집기를 통해서 열람을 하고, 동시에 여러 사용자분들이 동시에 편집을 하실 수 있는 환경들까지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돌발 퀴즈 당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첨자 자막을 올려주십시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저 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이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문서에 대한 이제 보호와 유실 방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론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쇼 데이터 유출과 유실 방지를 위한 문서 중앙화 구축 사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쇼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TT쇼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